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의 저는 김지훈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찬가지로 광고 퍼포먼스 본부 전석희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희가 오늘은 메타 소재 이렇게만 활용해 보세요. 메타 소재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소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직 마케터로서 다양한 소재의 테스트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같이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주제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광고주님들부터 마케터들까지 메타 네. 광고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석희 마케터님도 네, 뭐 가장 크게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그 비중이 네. 혹시 어떤 매체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보통 한 50% 비율 정도로 하는 것 같고 네, 네, 메타는 한 30%, 30%. 나머지 20%가 구글 및 다른 네트워크 배너 매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이제 광고주들의 광고 예산을 한번 집계를 해보면은 네. 메타 예산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네. 사실 광고주들도 로아스, 그러니까 광고 성과, 매출이 많이 나는 매체에 당연히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사들의 매출 비중이 메타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서 네. 쇼핑을 많이 하세요? 구매 많이 하세요? 저는 메타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 보다가 네. 충동적으로 괜찮네 한번 들어가 보고 산 적이 진짜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좀 주로 집행하고 있는 패션 쪽 같은 경우는 좀 메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옷 사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메타 광고를 보다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아, 저도 뭐 네. ADN 혹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배너, 네. 언론사, 카페 커뮤니티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를 보다가 뜨는 배너는 네. 사실상 그 뭘 사본 적은 없어요. 아,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패션 업종 마케터라고 하셔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옷 살 때 네. 메타 광고를 보다가만 사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옷 사러 뭐 많이 둘러보지도 않고 네. 그리고 쇼핑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옷을 사는 그 상황 자체가 결국엔 다 충동 구매뿐이었습니다. 네. 쇼핑을 하러 나가지를 않아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에서 많이 구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지전스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 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에서 네, 5시 30분부터는 실시간 전화 상담도 네, 여기 옆으로 이 번호로 해서 가능합니다. 네,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타에서 배너 소재를 운영하는데 챙겨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첫 번째는 가져왔던 내용은 바로 소급 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소급 포인트. 캡슐, 저는 이제 생활용품 업종에서 메타 광고를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그 캡슐 세제를 팔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캡슐 세제를 팔다 보니까 우리 아이 맞춤 세탁 네. 혹은 이제 일주일치 빨래를 몰아놨다가 한 번에 대량 세탁 네. 이런 식으로 같은 캡슐 세제를 팔더라도 소급 포인트를 달리 했을 때 그렇죠. 네. 광고 성과가 달라졌던 거를 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광메타 소재 활용법에서 어떤 소급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소재를 기획하고 제작할 것인지가 네. 가장 큰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용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 네. 그러면은 석희 마케터님이 네. 관심 있게 그
네. 자신 있어 하시는 이제 업종이랑 네. 그다음에 소구 포인트를 달리해서 아, 네. 테스트를 하셨던 그 예시를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좋습니다. 먼저 저는 네. 적어드리겠습니다. 캡슐 세제. 네. 그래서 아이의 빨래 맞춤 세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남편, 네. 뭐 쉰내 네. 제거 혹은 대량 빨래 네. 등에 대한 내용, 혹은 캡슐 세제다 보니까는 네. 그 가루 세제 이렇게 넣거나 액체 세제 이렇게 넣으면은 네. 이제 주부들이 그 손목이 너무 아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손목이 아프지 않다 네. 등 정말 무궁무진하게 저는 소재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캡슐 세제에 네. 대해서 소구 포인트를 점검을 드렸고, 네. 자 서키 마케터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메타 광고를 좀 패션 쪽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같은 옷이어도 네, 이제 예를 들어 좀 운동복 같은, 그러니까 요즘엔 운동복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런 막 축구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쵸. 럭비 맨투맨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런 거를 이제 했을 때 뭐 운동복이면은 그거 입고 머슬핏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소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요즘 유행이니까 최신 유행 뭐 블로코 룩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네. 뭐 어떤 거죠? 블로코어입니다. 블로코. 블로코어. 네네네. 이게 이제 패션 용어인데 네. 그런 식의 럭비나 아니면 운동복 같은 옷을 이제 일상복으로 입는 거를 이제 블로코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또 네. 이런 소구점 말고도 또 이제 할인이나 프로모션 할 때 그쵸. 뭐 1+1 프로모션, 뭐 아니면 할인, 뭐 기간 한정 이런 혜택 같은 것도 녹여내는 게 좀 좋을 수 있죠. 그쵸. 네. 실제로 많은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할지, 네. 소구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주실 텐데, 네. 실제로 이렇게 쭉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네. 잘 되는 광고는 아, 맞죠.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구 포인트를, 성과가 좋은 소구 포인트만 네. 노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소구 포인트에 대한 최적화가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구 포인트는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광고 대행사로서 네. 이제 소구 포인트가 좋았던 내용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드릴 수도 있으나, 사실 이 브랜드사에서 그 그렇죠. 심도 있게 정말 네.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또 이런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소구 포인트라는 게 이제 고객한테 소구할 수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타사와의 차별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대행사 이제 레퍼런스도 있지만 본인 자사에서 가장 잘 아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자사 마케터 분들이랑 네.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소구 포인트는 요런 게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해가서 잡은 다음에 몇 가지 저런 식으로 한 5가지에서 4가지 정도 뽑고 이제 네. 그걸 돌리고 이제 최적화하는 작업, 이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서키 마케터님과 저는 이제 광고주와 월보고를 진행할 때 네. 메모장에 쭉 써갑니다. 네. 소구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부 대상으로 네, 아이 맞춤 세탁을 하겠다, 네, 혹은 아이의 세균을 전부 100% 박멸하겠다 네, 등등 쭉 써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광고주님들과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쓱 지우고, 네. 이건 좋은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해서 소구 포인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소재를 기획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제품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메타 광고를 진행할 때 상당히 길을 많이 헤맬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바로 노출 형태에 대한 내용. 네. 자, 석기 마케터님, 네. 이제 메타에서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은 메타에 네. 노출되는 지면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일단 우선적으로 지면 전에 일단 플랫폼을 나눌 수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이렇게 4가지 플랫폼을 나눌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노출 지면이 이제 스토리, 릴스, 뭐 아니면 피드, 탐색, 뭐 이렇게 등등 이런 지면이 있는데, 이제 지면별로 사이즈가 다르고 네. 이제 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그 리사이징 하는 게 좀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이게 또 정석이라는 게 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네. 또 매체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그 소비자들이 타겟들이 나이에 따라서도 또 네. 누구는 스토리 릴스 많이 보고 누구는 검색 탭에서도 광고 많이 보고 네네. 이런 게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NS 광고, 메타 광고라는 게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다 보니까는 결과값들이 다 데이터로 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처음에 오픈 지면으로 전부 다 노출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이 노출 지면별로 로아스를 한번 뽑아본 다음에 소거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노출 양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네 그렇죠 스토리 릴스 피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탐색은 아무래도 돋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는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기보다는 SNS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하다가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지면들이 좀 아무래도 노출량이 정량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성과가 좋은 이유도 네. 뭐 예를 들어 뭐 GFA나 네. 카카오 모먼트나 네. 다들 성과가 이제 메타만큼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 메타의 광고 성과가 좋은 이유는 네. 이 노출 지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이티브 배너이기도 하고 네. 네. 스폰서드이기도 하고 이제 네이티브 네. 그러니까는 이거이기 때문에 광고 성과가 좋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티브 배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네이티브 배너가 그 이제 메타를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은 저는 스토리나 릴스, 뭐 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스토리 넘기거나 네. 릴스는 이렇게 휙 올리거나 그쵸.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 노출되는 이제 그 형태를 네이티브라고 많이 하죠. 네. 저희가 이제 광고를 보다 보면 네. 딱 광고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친구들이 자기 일상을 올렸던 그 SNS의 네. 피드 중간중간에 광고가 노출이 네.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광고도 광고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소재. 친구들이 올린 것 같은 소재로 광고를 기획하고 이제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이제 말씀하셨던 GFA나 카카오 모먼트 아니면은 뭐 다른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면은 조금 좀 크기가 작게 노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릴스나 스토리는 거의 전 화면 70% 이상의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성과가 좋은 이유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노출 지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메타 소재를 활용하더라도 모든 곳에 똑같이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노출 지면을 선택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의 경우에는 성과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친구들의 피드 스토리 사이에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출 지면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자, 그럼 노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메타는 네. 어떤 그런 형태들을 그 노출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미지형도 있을 거고. 그쵸. 단일 이미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형식, 네. 그다음에 영상 형식,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카탈로그 형식. 그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더 파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형식인데 이 슬라이드 안에 네. 영상들을 다 넣어서 이제 영상들이 슬라이드 되게 네, 그쵸.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쵸 다 똑같은 영상이라기보다 있겠지만은 이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럴성으로 무언가를 소문내는 형식으로 영상을 기획을 해서 노출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인플루언서들의 찐 리뷰 형식으로도 그쵸. 영상을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것 같고 이 노출 형태는 뭐라고 딱 정해져 있기라기보다는 이제 광고주님과 광고 대행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소구를 했을 때 좋았을 것이다 네, 라는 맞아요. 내용을 계속 테스트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쨌든 지금 저렇게 네 가지 형태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네. 막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영상이 아무래도 동적 광고 소재이기도 하고 조금 더 후킹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영상에서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막상 또 데이터를 집행을 해보면 업종이나 업체 컨디션에 따라서 오히려 슬라이드나 단일 이미지 형태에서가 성과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좀 잘 나온 소재를 다시 좀 디벨롭을 해서 다른 소재를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도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네. 생활용품 전문 마케터고 네. 이제 서키 마케터님은 패션 네. 전문 마케터잖아요. 네. 근데 진짜 광고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네. 성과 좋았던 노출 형태 음. 하나씩 추천해드리는 형식으로 아, 네, 좋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활용품이고요. 네. 이름도 쓰겠습니다. 지훈 마케터 네. 그리고 패션 네. 패션 업종 네. 그러면 석의 마케터. 네. 자, 아까 추천하는 노출 형태 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전 동영상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인데 네. 그 또 어떤 동영상 소재냐고 맞아요. 하면은 이제 네. 편익을 네. 강조하는 실제로 마케터님들은 네. 이제 술자리를 가더라도 이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뭐 광고 소재 바로 기획해버리기. 좋죠.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톡 치면 탁 하고 소재 나옵니다. 어떤 제품 팔고 싶으세요? 저요 생활용품으로 치면은 네. 그러면은 뭐 있을까요? 빨래망, 세탁망. 빨래망? 네. 잠시만요. 빨래망, 세탁망? 네. 빨래망, 세탁망? 네. 자, 딜레이가 되면 안 되니까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아들 또 청바지에서 500원 나왔네? 좋네요. 근데 괜찮아.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 있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네네네. 이 빨래망의 편익을 강조하는 형태로 광고를 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별론가? 근데 그거는 또 집행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집행해보기 전까지 모르죠. 그리고 뭔가 좀 구구절절이 길었는데 이제 네. 좀 단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들 뭐 주머니에 네. 500원 넣어도 괜찮은 빨래망 뭐 괜찮나요? 클릭할 것 같아요? 좀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왜 괜찮지 이러면서 좀 네. 그런 이유를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쵸. 보면 이것도 소구점을 네. 강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구 포인트를 정말 무궁무진한 회의를 통해서 한 100개 정도를 집어넣고 그 중에서 타사가 성과가 좋았던 레퍼런스를 대행사들한테 받으셔서 네. 소구 포인트를 딱 짚고 네.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서키 마케터님이 패션 업종에서 네. 노출 형태 어떻게 운영했을 때 좀 좋았다. 영상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영상은 앞에서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색다르게 슬라이드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패션이기에. 네, 그래서 왜냐면 슬라이드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기획전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봄 옷, 예를 들어 지금 봄이니까 봄 옷만 이렇게 쭉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옷에 다양한 컬러감이 있을 때 그 컬러감을 쭉 보여준다거나 착용샷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슬라이드 형식 소재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근데 네. 이 슬라이드도 그 메타에서 최대 1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10개를 다 등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4개에서 5개 정도까지 등록하는 게 더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쵸, 이건 되게 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안 넘겨요. 네. 차라리 마지막 장에 이 기획전 할인 요약을 맞아요. 빨리 보여줘서 맞아요. 빨리 클릭과 CTR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네. 10개까지 넘기다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그쵸.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3-4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가 가장 좋았던 슬라이드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착용샷을 보여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성과 기반으로 노출 순서를 정해두면은 이제 알아서 광고가 돌아가다가 이제 성과 기반으로 좀 CTR이 좀 좋은 그 이미지가 많이 먼저 노출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쪽에서 좀 성과가 잘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패션 쪽.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방송을 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정말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 저 아무도 답변이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다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네.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궁금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네.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네. 타겟에 따른 그렇죠. 그쵸. 타겟에 따른 맞춤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정말 할 말 많죠. 그래요.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통해서 소구 포인트를 뽑았어요. 네. 우리 아이 빨래 맞춤 세탁이라고 했는데 네. 뭐 실제로 타겟팅 설정을 네. 뭐 남성, 그쵸. 뭐 혹은 뭐 20대 아니면- 여성이더라도 뭐 네. 20대 네. 의미 있습니까? 좀 많이 떨어지죠. 유의미한 그쵸. 타겟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 네. 맞춤 세탁이면 네. 노출시켜야 되는 타겟팅은 이제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 네, 그렇죠. 의 여성 한정 타겟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남성도 일부 보여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대량 빨래를 하시는 분들 네. 있단 말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소구 포인트로 일주일치 빨래 문제 없어요라고 이제 광고 소재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해줘야 되는 게 제외로 네. 오히려 혼자 살고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오히려 광고를 안 보여주는 거. 대량 빨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정을 이루신 분들한테 네. 광고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제외 타겟팅으로 이제 혼자 거주 중인 사람들 네.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외 타겟 광고를 아예 안 보여주는 식으로도 이제 전략을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상세 타겟팅이랑 리타겟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타겟에 따라서 좀 소재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이게 1번으로 돌아가서 이게 순서가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 소구점을 먼저 뽑고 거기에 타겟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먼저 저희 자사 분석을 한 다음에 아니면 자사에 맞는 타겟이 무엇일까 해서 그 타겟별로 소구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타겟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쵸 아무래도. 근데 뭐 네. 먼저 우선적으로 그 소구점을 먼저 나열을 해보고 자사에 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또 타겟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잘 팔릴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맞아요. 타겟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정방향적인 그 맞아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지만 이제 소구 포인트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쵸. 광고를 실제 돌려버리면은 얻어 걸리는 타겟이 또 있을 네,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광고를 집행을 해보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한 코어 타겟이 뭐 코어 타겟도 있지만 또 다른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타겟에서 또 성과가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기 테스트 할 때는 여러 네. 타겟 대상으로도 생각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뭐 저도 패션 쪽 이제 관련해서 하나 네네. 네,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뭐 이거는 약간 문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성비 남친 룩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이제 2030 남성 대상으로 많이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거랑 좀 다르게 잠시만요. 네네. 편하게 좀 그거랑 생각하고 또 그런 게 있죠. 이제 네. 패션 쪽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충동 구매도 하지만 이게 메타 광고는 쭉쭉 넘어가다 보니까 리타겟이 됐을 때도 또 구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타겟팅 됐을 때는 뭐 그 사람이 이제 전에 봤던 상품이 또 유사하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또 할인 같은 거를 강조를 해주면은 조금 더 후킹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넣어주면. 네. 그래서 4번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거는 네. 이제 타겟별로 맞춤 소재 광고를 운영을 해야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했는데 네. 5번째는 그럼 타겟팅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 타겟팅은 이제 유사 타겟과 맞춤 타겟, 그다음에 네. 관심사 타겟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네. 옛날에는 정말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있는 게 어드밴티지 슈팅 타겟팅 네네. 맞습니다. 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맞춤 타겟을 얼마나
그 다양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성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홈페이지 방문자 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네. 구매는 안 하고 나갔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소비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옷 예쁘네 라는 광고를 봤어요. 네. 근데 아침에는 구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업무 시간에도 구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저녁 시간에 광고를 한 번 더 그쵸. 보여줘서 네. 이 사람이 살 때까지 지독하게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게 이제 맞춤 타겟팅, 홈페이지 방문자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 같다. 저거랑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네. 장바구니 타겟팅으로 아, 네, 이제 거기서 홈페이지를 보고 거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보자 하고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네. 이제 그런 타겟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픽셀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장바구니 타겟 대상으로 장바구니 타겟 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문구를 이제 고객님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밑에 그쵸. 이제 기간 한정을 써주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에 대해서 맞춤 소재를 노출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만을 위한 그렇죠. 소재를 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사실은 메타픽셀에 대해서 네. 그 설정을 잘 하다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누 홀더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설거지대에서 딱 그 자석 비누를 자석을 딱 붙여놔요. 네. 그 다음에 비누를 이렇게 탁 붙여놓는 그런 네. 그 설거지 비누랑 비누 홀더가 있는데 네. 아니 누가 네. 비누는 샀는데 네. 근데 비누 홀더는 안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특정 제품을 맞아요. 산 고객에게 리타겟팅 이 또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누 산 사람들한테 비누 홀더도 살 수 그렇죠. 있게끔 하는 전략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맞춤 타겟을 활용하는 게 꼭 맞춤 타겟을 설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맞춤 타겟을 이제 제외 타겟으로 걸 수가 있잖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은 한 달 동안은 좀 안 살 확률이 높잖아요. 어느 네네. 정도 그 사용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네. 패션 쪽도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 사기보다는 여러 업체에서 많이 사고 비슷한 옷을 샀으면은 웬만하면 또 안 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이제 구매 30일 대상 타겟을 맞춤 타겟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제외 타겟팅으로 최근 구매 30일을 제외를 뭐 걸어두면은 이제 네.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누수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미 샀던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제를 해야 되는 그 주기가 왔을 때 그쵸. 그때 노출이 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캡슐 세제면은 네. 3달 뒤에 노출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 타겟팅으로 네. 90일 동안 구매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 여기 걸어놓으면 적정하겠네요. 네. 이게 며칠을 걸 건지는 사실 이제 제품에 따라서 네.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네요. 네, 그쵸. 광고주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셔야겠네요. 그쵸. 물어보시려면은 여기 옆으로 문의를 네. 해주시면 됩니다. 석희 마케터님과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네.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교육 자료를 한번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상담이 필요하시면 회사로 방문을 해주시면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분님도 요즘 사실 네. 광고 대행사의 지식과 네. 광고주 지식과 이제 점점 동등해지는 관계가 오고 있어요. 그쵸.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안 플러스 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광고주님들도 언제까지 대행 수수료를 주면서 광고 대행사를 쓰는 게 아니라 대행사랑 합을 맞춰가면서 네. 이 지식들을 전수받고 그쵸.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직접 운영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 또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자,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내용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유사 타겟이랑 관심사 타겟에 대해서는 좀 짧게만 그냥 얘기를 하면 네, 말씀 주시죠. 유사 타겟은 이제 맞춤 타겟에 대해서 유사한 타겟이죠. 맞춤 타겟과.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뭐 1%, 뭐 3%, 5%, 뭐 10%까지 할 수 있는 타겟팅이고, 이것도 업종별이랑 업체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자세하게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맞춤 타겟은 저는 유사 타겟은 그렇게 활용합니다. 리타겟팅 하고 싶은데 그 네. 모수가 너무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유사 타겟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관심사 타겟팅은 뭐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취를 하시는 분들, 네. 혹은 뭐 피트니스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메타가 소비자들을 관심사별로 카테고리화 시킨 사람들한테 광고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네. 내용이 관심사 타겟이고, 어드밴티지 쇼핑 타겟팅은 딱 그 이커머스 업종에서 그 전환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모든 머신러닝, 노출 네. 위치, 타겟팅, 게재 시간, 혹은 이제 노출 형태까지도 그쵸. 자신들의 머신러닝이 알아서 맡겨라 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어드밴티지 쇼핑 타겟팅이고, 근데 최근 인기 많은 네. 최근 인기 많은데 왜 많냐? 당연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 AI가 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어드밴티지 쇼핑 타겟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수동 캠페인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좀 추가할 내용을 추가하고,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성과나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서 체크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 해봐야 됩니다. 네, 뭐 하나만 할 생각이 아니라 네. 조금씩 운영해 나가면서 테스트를 집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오늘 내용 쭉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 소재 활용법, 메타 소재 어떻게 기획해야 되느냐, 소급 포인트 먼저 네. 어떤 소급 포인트가 성과 좋은지를 네. 체크해야 되며, 두 번째 노출 지면 어디에 노출됐을 때 성과 좋은지 최적화해야 되며, 네. 어떻게 소재를 표현을 했을 때 성과가 좋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며, 네. 그 다음에 타겟별로 맞춤 소재를 잘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타겟팅도 굉장히 다양하니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시작도 안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메타는 소재가 중요하고 소재 싸움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밤을 새서 얘기할 정도로 할 맞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네, 성과 좋았던 네. 그 소재 레퍼런스나 네. 아니면 대표님만을 위한 소재 기획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네. 인사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찬 내용이었네요.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